책 읽어주는 미주널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자서전 11장 저스틴과의 만남. 로맨스 드라마. 머스크는 100만 달러짜리 맥라렌의 운전석에 편안히 자리 잡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던 CNN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보상은 회사를 만들었다는 만족감입니다. 그 순간 그의 여자친구인 아름답고 호리호리한 젊은 여성이 팔로 그를 감싸 안았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차도 만족스럽죠.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지, 솔직해지자고. 머스크는 다소 당황스러운 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은 저스틴 윌슨이었지만 퀸스 대학교에서 일론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제니퍼라는 보다 평범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책벌레였지만 공상과학 소설보다는 다크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다. 제니퍼는 토론토 북동쪽의 작은 강가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작가가 되기를 꿈꿨다. 풍성하게 늘어뜨린 머리카락과 신비로운 미소를 지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쓰고자 했던 로맨스 소설 속의 등장인물처럼 화사하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둘은 퀸스 대학교에서 그녀는 신입생, 일론은 2학년 때 처음 만났다. 파티에서 그녀를 본 일론은 그녀에게 밖에서 따로 만나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그가 그녀의 기숙사 방에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제니퍼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일론이 그녀의 친구에게 물었다. 바닐라 초콜릿 칩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한다는 답을 들은 그는 바닐라 초콜릿 칩 아이스크림 립콘을 사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학생 생터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이 맛을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그녀에게 녹아서 뚝뚝 떨어지는 아이스크림 콘을 건네며 말했다. 그는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다. 당시 저스틴은 턱에 소울 패치, 즉 아랫입술 바로 아래 일정 부분 남겨놓은 턱 수염을 한 훨씬 더 멋져 보이는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나는 그 소울 패치가 곧 인간이 재수없는 얼간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에게 나와 데이트하자고 설득했어요. 머스크의 말이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영혼에 불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에게서 나를 봅니다. 그녀는 그의 포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른 야심가들과 달리 그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부자 아니면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간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었어요. 데이트 승낙을 얻어내는 것이든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든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불굴의 의지가 그녀를 매료시켰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 때조차도 그가 그에게 믿으니까 그를 믿게 되더라고요. 둘은 머스크가 펜실베니아로 떠나기 전까지 그저 간간히 데이트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후에도 연락은 계속 주고받았다. 머스크는 때때로 그녀에게 장미꽃을 보내기도 했다. 저스틴은 일본에서 1년 동안 강사로 일했고 그러면서 제니퍼라는 이름을 버렸다. 너무 흔한 데다가 특히 치어리더 중에 제니퍼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캐나다로 돌아온 그녀는 언니에게 말했다. 일론이 다시 전화하면 그때는 응할 것 같아. 내가 무언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머스크는 집투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저스틴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했다. 거기서 함께 보낸 주말이 너무 좋았기에 그는 그녀에게 같이 캘리포니아로 가자고 했고 그녀는 그의 요청을 따랐다. 집투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두 사람은 팔로알토의 아파트에서 두 명의 동거인 그리고 팝스타 데이비드 보이의 이름을 따서 보이라고 부르던 온순하지 않은 닥스훈트 한 마리와 함께 살았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침실에 틀어박혀 글을 썼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꺼리는 비사교적 형태를 보였다. 저스틴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뚝뚝하게 굴고 심술을 부리는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머물길 싫어할 정도였어요. 머스크의 말이다. 킴벌은 그런 그녀를 참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킴버리의 말이다. 일론이 어머니에게 저스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답했다. 결점을 보완할 만한 장점이란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애다. 하지만 흥분과 불안, 날카로움이 없는 원만한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 머스크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저스틴에 따르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머스크가 그녀에게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은지 물었다.
한두 명? 그녀는 곧이어 덧붙였다. 유머를 고용할 여유가 된다면 4명 정도 낳고 싶지만 그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점에 머스크가 말했다. 유머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 그러고는 아기를 어르듯 팔을 흔들었다. 그는 이미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집들을 팔고 맥라렌을 샀다. 갑자기 유머를 둘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가 자기를 버리고 아름다운 모델을 찾아 떠날지도 모른다고 농담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집 앞 인도에서 한 무릎을 꿇은 후 반지를 꺼내 두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로맨스 소설에는 나올 듯한 청혼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극적인 상황에서 활력을 얻었고 싸우면서 반성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말한다. 그러면 나도 맞서 싸웠죠. 나는 그에게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친구 한 명과 맥도날드에 간 두 사람은 그곳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몹시 당황했지만 일론과 나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다투는데 익숙했어요. 그에게는 전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파리 여행 중 두 사람은 퀼리니 박물관의 여인과 유니콘, 데핀스트리를 보러 갔다. 저스틴은 자신이 감동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유니콘을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로 보는 관점을 포함하여 영적인 해석까지 늘어놓았다. 머스크는 그 말을 듣고는 멍청한 소리라고 했고 두 사람은 기독교의 상징주의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를 잔뜩 내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짓거린다면서 미친 바보라고 소리쳤어요.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다고 말했던 행동을 똑같이 나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형이 저스틴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당연히 말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마, 절대 안 돼. 그녀는 형과 맞지 않는 사람이야. 킴버리의 말이다. 일론이 저스틴을 처음 만났던 파티에 함께 있던 페록도 그를 말리려고 했었다. 하지만 일론은 저스틴과 그 혼란스러운 모두를 사랑했다. 결혼식은 2000년 1월에 한 주말에 카리브해의 세인트 마틴 섬에서 하기로 했다. 일론은 변호사가 작성한 혼전 계약서를 들고 결혼식 전날 비행기로 섬에 도착했다. 그와 저스틴은 그 금요일 저녁에 차를 몰고 공증인을 찾아 섬을 돌아다녔지만 적합한 공증인을 찾지 못했다. 저스틴은 집에 돌아가서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2주 후에 서명을 했다. 두 사람의 그런 대화는 많은 긴장을 불어일으켰다. 일론은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에 몹시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저스틴의 말이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저스틴은 차에서 내려 걸어서 친구에게 가버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빌라에서 만났지만 싸움은 계속 이어졌다. 개방형 빌라에서 우리 모두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페룩의 말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론이 성금성금 걸어 나와 어머니에게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안심했다. 그래, 이젠 너희가 비참해질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바꾸고 저스틴에게 돌아갔다. 둘 사이의 긴장은 다음 날에도 지속되었다. 킴벌과 페룩은 일론에게 재빠르게 공항에 내려다 줄 테니 여기서 탈출하라고 설득했다. 그들이 재촉할수록 일론은 더욱 고집스럽게 나왔다. 아니야, 결혼할 거야. 그는 선언했다. 호텔 수영장에서 열린 결혼식은 겉보기에는 즐거워 보였다. 민소매 흰색 드레스를 입고 흰 꽃으로 장식된 티아라를 쓴 저스틴은 환하게 빛났고 맞춤 턱시도를 입은 머스크는 말쑥하고 활기차 보였다. 메이와 에럴도 참석하여 사진 촬영 때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저녁 식사 후 모두 콩가라인, 즉 일종의 기차놀이 춤을 추었고 주인공인 일론과 저스틴은 첫 번째 춤을 추었다. 그는 두 팔로 그녀 허리를 안았고 그녀는 그의 목에 두 팔을 걸었다. 그들은 웃으며 키스했다.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 관계에서 알파는 나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11장입니다. 일론의 첫 번째 사랑과 결혼식이네요. 물론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을 했지만, 자, 다음 12장에는요. 피터 트리가 만드는 엑스닷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